서사문학을, 서사예술을 많이 창작, 창조, 그리고 수용하고 향유한다면 일단 사람이 달라지죠. 스케일이 커지는 겁니다. 즉 거시적 관점을 갖게 돼요. 넓은 공간을 보게 되고요. 삶의 무대가 정말 좁은 곳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고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시간도 큰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것. 이게 역사의 장점인데 이런 것들은 대서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 서사 작품들, 서사 예술이 빈약하거나 없을까?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건 좀 약간 복잡해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기호의 문제다. 우리 유감스럽게도 우리 글자가 없었습니다. 한자를 빌어 쓰다 보니까 한자 때문에 사용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중국은 서사문학이, 서사예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경,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명나라의 소설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호지라든가 서유라든가 삼국지연이라든가 이런 소설들이 있죠. 그건 창작이고 허구고 서사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자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 가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서사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으로 참여하고 원형이 자꾸 변형되고 번영되고 그러는 건데 한자를 일단 딱 굳어주게 되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구비문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련이 접근, 단군 신화, 이때 신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때 이것은 그 이전까지 드라마틱하고 다양하고 이런 것들이 승렬한 종교인에 해가지고 차근차근 정리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단군 신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화로서의 생명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승이 안 되는 거죠. 재미가 없잖아요. 그나마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짐의 동명왕편은 나름대로 그 당시 때 전승되었던 이야기들을 거기에 충실하게 문자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불교인이란 종교인이나 특히 유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이한 괴력, 난신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한자로 옮겨놓은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는 기호의 문제, 한자를 써냈다. 이것이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제가 이런 말을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일단 사고의 문제를 생각해요. 생각의 문제. 저는 우리가 사고력이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분석적이고 검증하는 그런 사고력은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 부족해요. 지금은 자식이 굉장히 팽창한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본질적으로 자식에 충실한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일본에서 식민지 생활할 때, 조선시대 때, 그리고 그 어전 정도까지는 우리 대본의 집단 사람들은 자의식과 정체성이 부족했었어요. 철저한 신분제 계급제 사회에서는 당연히 자의식이 부족하죠. 정체성 당연히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한 결과로 우리 백성들은, 우리 집단의 구성원들은 창조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 풍요롭지 못하고 다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이나 고민이나 아니면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상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일본 다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그런 작품들이 얼마나 적은 부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많은 미술 작품들, 오죽하면은 비로소 정선 때에 이르러서 진경산수화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림도 관념적인 그림이고요. 많지도 않았어요. 관념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 패러다임 온이 있어서 창작이 아닌 거죠. 비로소 정선을 비롯한 그 시대에 와서 진짜 경치를 그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술가로서의 창작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풍속화들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찾는 건 좋은데 한편에서는 우리의 실상, 우리의 부족한 점도 보고 왜 그렇게 됐는가를 찾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사고, 제가 말하는 것처럼 자의식도 부족하고 또 창조 능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모자랄까?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자랐으면은 어떻게 수천 년간 우리를 보존했겠습니까? 우리 바로 옆에는
이 세계에서 원리력과 조직과 그 다음에 학문이 뛰어난 중국이라는 실체가 있었고 그들은 늘 제국을 지향하면서 동서남북으로 팽창 정책을 취하고 정복했는데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북방향으로서는 바로 유라시아의 오늘날의 헝가리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초원문화권의 그 엄청난 기마문화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목민족들. 그들 이 양대 세력을 우리가 막아내면서 우리의 자식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수천 년간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존한 집단이거든요. 이건 특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라시아를 비롯해 세계사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건 기적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서사문학, 서사예술이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을까? 저는 첫 번째가 생태환경 때문이라고 봐요. 생태환경은 자연환경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생태환경, 인간에게 다가오는, 인간을 압박하는 자연환경이 좀 더 거칠고 거세고 무섭고 공포심을 자아내고 그런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반작용으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것들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창작 또는 창조가 생기게 되고 종교 그리고 예술 등등이 생기게 되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굉장히 편안한 환경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상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원적 인간이라고도 불러요. 동경적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원이에요. 우리 국토는 정원이에요. 물론 발해, 고구려, 원조선, 부여 이때는 만주일대니까 거기는 초원적 인간형도 있고 그 다음에 평원형 인간도 있고 수평 인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는 농경형 인간이면서 동시에 정원형 인간이죠. 얼마나 편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큰 산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큰 바다가 있습니까? 거친 바다가 있습니까? 제가 따르면 여기는 지중해거든요. 일종의 내해 인랜드 시예요. 그거는 파도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다로 항해를 횡단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사막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산이 폭발합니까? 물론 백전 화산은 있죠.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지진이 없잖아요. 물론 삼국사기에도 보면 그 시대에 지진이 기록이 있지만 그건 지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지진을 얘기하는 거죠. 가뭄 이런 것들도 우리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무슨 가뭄이 있어 홍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중앙아시아 가운데잖아요. 여기 반사막지대 아닙니까? 우리 저는 얘기가 옆으로 나갑니다만 이런 에덴의 낙원보다 더 좋은 지상 낙원을 알고 찾아온 우리들이야말로 최고라고 보는 거죠. 인간은 절대 무목적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무릅쓰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땅을 알고 여기를 찾아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우리 민족 다시 본다는 책이라든가 또는 논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고요.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어요. 우리를 이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들, 이런 대서사시, 오늘 엄청난 신들, 없는 거죠. 우리 어디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그 다음에 비인격적인 제우스라든가, 뭐 이런 신들이 있습니까? 한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인물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토르같이 그렇게 오딘 신을 믿고,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니까 살아서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바이킹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택했고 여기 살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계상을 극복하는 난간을 극복하는 이런 어마어마하고 인간의 감동을 주는 그런 영웅들이 별로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전쟁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서사시는 많지 않을 확률이 크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창조신화라든가 영웅신화라든가 뭐 문화신화 이런 게 적은 겁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 역사적 환경인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첫 번째 건 조선이라는 나라도 성립되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그런데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이에요. 이건 제 이론인데요.
좋아하기를 목표로 한 특별한 집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고구려도 전성기 때 제가 쓴 논문이지만 고구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정복적이고 군사지형적이고 팽창하고 침략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중국의 역사책에도 정세 기록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부여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강하고 그러면서도 남을 침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독특한 집단이에요. 정말 독특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인물들을 모델한 소사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영웅이 있어도 인격적인 영웅이지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토르처럼 무지막지하고 뭐 이거 아닌 거죠. 이해돼 있어? 이제 세 번째고요. 세 번째는 주체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인데 우리 서사 작품을 창작하거나 또는 그걸 수용하거나 즐기지 못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케일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를테면 핵그늘, 핵우산 그런 것처럼 언제부턴가 중국적 질서 속에 안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능력을 상실했어요.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돌파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즐기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건 문제죠.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성, 생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 언제든지 상황 급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히 서정적인 걸 좋아해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지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태환경 때문에 그런 탓도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생태환경 속에서 일본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리고 문학작품도 보면 다 서정적이에요. 서양의 예술들, 서양의 미술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보면 다 서정적이에요. 서정도 중요하지만 서사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너무 대중적인 걸 지향을 해요. 왜 꼭 유행을 탑니까? 왜 남들이 하는 걸 왜 꼭 따라서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필요한데 우리는 좀 유행적이고 대중적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삶의 본질에 관해서 집요하게 추구 들어가는 이런 면은 좀 부족해요. 조선시대 때 성리학자들이 이를테면 이기론이라든가 사단 칠정론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가면서 매우 우리가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그리고 인간과 우주의 본질에 관해서 구성에 관해서 분석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특별한 걸 놓고 이미 선택된 걸 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공부하고는 이런 교조적인 동호 반복적인 그리고 현실과는 깊지 않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물, 사건, 이럴 때 우주, 인간, 자연 이거를 직접 마주치면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 해석을 해가면서 창작을 하고 거기에 이론을 만든 것이 사상인데요. 우리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전반적으로 문화 자체가 현상을 중시하지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한편은 정이 천철로 넘치지만 어떤 사물을 분석하는 능력 이거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의 장점이지만 흥이 있지만 흥이 조금 지나치게 되면 신기가 되는 것이고요. 신기가 지나치게 되면 광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현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이거는 분석을 하고요.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은 나만의 논리가 아니라 상대방과 반대편과 해가지고 상호 비교 검증을 해야지 사실을 찾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겸허해지고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런 거죠.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생태 환경의 문제라든가 역사적 환경의 문제라든가 주체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서사 작품이 사실은 없거나 있어도 비약한 거죠. 그리고 우리 건 있어도 인류가 받아들이기 힘든 보편성이라든가 일반성을 획득하기는 어려워요.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화들, 서사 작품들, 미술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보편성과 일반성을 갖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한 거죠.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았지만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서 막 다가가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 어떤 서사 문학이 없는 게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역사는 미래학이라는 명제를 갖고 있거든요.
역사는 허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왓의 문제가 아니라 왓을 넘어서 왜 발생했는 why의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how의 문제. 그럼 어떻게 해결의 문제죠. 그럼 당연히 이런 서사문화 또는 서사예술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서사문학을, 서사예술을 많이 창작, 창조, 그리고 수용하고 향유한다면 일단 사람이 달라지죠. 스케일이 커지는 겁니다. 즉 거시적 관점을 갖게 돼요. 넓은 공간을 보게 되고요. 삶의 무대가 정말 좁은 곳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고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시간도 큰 과거부터 현대를 거쳐서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것. 이게 역사의 장점인데 이런 것들은 대서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역사책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지만 일반인들은 역사책 꼭 안 봐도 돼요. 역사랑 연관된 소설이나 시나 그림이나 건축이나 이런 걸 봐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역사성이 있으니까. 이게 서사예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 또는 역사가 얼마나 다양한가. 우리 남을 이해되거든요. 남과 우리는 다름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우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잖아. 여러분, 최근에 박경리 씨가 쓴 토지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홈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 군상이 얼마나 다양하구나. 여기서는 선과학으로 딱히 규정될 수가 없구나. 그릇의 신화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래서 서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인간의 스케일이 커지게 되고 컨텐츠 속에서 보면은 다양성도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여러분, 유행가 들으면서 인생이 맞아 그런 거야. 이것과 우리가 좀 더 기여화되고 논리화되고 그리고 더 심을 울리는, 더 마음을 울리는 그런 클래식을 듣는 건 다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만화책이나 재밌는 책을 읽는 것과 아니면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톨스토이의 전쟁과 표를 읽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유명한 작품 읽는 건 다르거든요. 어렵더라도 우리 그걸 해야 돼요. 거기서 다루는 게 뭡니까?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거기서 제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존재 가치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실패를 하고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서사 속에서 가능한 거지 자그만 속에서는 이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있죠? 그러나 그건 통찰력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수련을 했을 때 자그만 마치 선시처럼 우리는 안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과 역사가 얼마나 전원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인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회주의 문학 중에서 제가 금방 떠오른 거지만 고얀 돈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우즈베키스탄인데요. 서북방향으로 가게 되면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게 되면 왼쪽에 흑해가 있고 초원지대로 달려가는데 거기 흐르는 강이 이제 돈강이죠. 이 고얀 돈강은 말 그대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다룬 건데 어마어마한 그것도 있다. 일단 톨스토이 전쟁학파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이건 도덕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죠. 근데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이거를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당연히 인간은 과거적 존재가 아니고 현재만의 존재도 아니고 미래에 지향하는구나. 이런 미래지향적 사고, 책임의식 이런 걸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서사적 인간이 될 것인가? 서정적 인간이 될 것인가? 저는 어떻게 보면 서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 기본적으로 서사적 인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적 인간인가? 대중적 인간인가? 이거 우리 참성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영웅이란 말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웅이란 것은 그 시대마다 전체 의지를 모아가지고 대리로 발현하는 사람들이 영웅이거든요. 그리고 그 영웅은 그 일에서만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영웅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나 리더십이 필요하듯이 영웅이 필요하거든요. 영웅이란 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뭐 리더십 그러는데 그냥 영웅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영웅이란 말을 많이 써요. 히로란 말을 많이 씁니다. 대단한 용어가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저는 때때로 중국 가면 저한테 히로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남보다 특별한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히로라고 그래요. 그냥 히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일에 뭔가 특별한 업적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 이를테면은 히말라야 14자다를 등정한, 완등한, 그리고 죽은 박영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금 PTS와 연관되지만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도 영웅 많이 있는 거죠. 이 사회 곳곳에 영웅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거부감 가질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보통 때는 대중적 인간으로서 남을 따라가지만 한 분야에서만큼은 자기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영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역할론이에요. 제가 본 역할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대중적 인간, 추수하는 유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영웅적 인간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일반인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역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 집단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리고 인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특히 학자들은 예술가들은 그리고 역사학자는 늘 가치지향적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일상생활하는 거는 그분들에게 맡겨두고요. 이런 특별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주변에서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행적 인간이라든가 또는 축자적 인간보다는 이렇게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이 되고자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서사는 우리가 다시 복구하고 또 서사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 한국 사회의 서사적 분위기가 가득 찬다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자그만 일에 몰두하고 그거하고 싸우고 작은 것까지 시기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좀 가치지향적이고 유정한 삶을 남에게 존경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서사 문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작품들을 적지 않게 발표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